의성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바디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갑자기 돌풍이 일더니 커다란 잿덩어리가 대원들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오, 조심! 뒤에 바람! 바람! 온다! 이번 산불을 급속도로 번지게 만든 건 최대 초속 27m로 불어닥친 바람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날 바람이 돌풍이 엄청 불었어요. 네. 그럼 이거는 내도 살다가 처음 보는 불이야. 완전히 미쳐서 불씨가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막. 여기에 올해 3월은 평소보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엿새 동안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7.1도 높았고 상대 습도는 평년보다 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래 되면 산에는 거의 마른 장작입니다. 낙엽층이 한 30cm 정도 됩니다. 조그만 불씨라도 발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엄청난 속도로 빨라질 수밖에 없고 대형화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더 강도가 세질 거라는 거죠.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영남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73만 헥타르의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진 속에는 테르펜 같은 휘발성 물질이 함유돼 있습니다. 솔잎 자체가 거의 쉽게 말씀드리면 휘발유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불이 몇백 미터를 날아간다거나 불이 삽시간에 주변 숲을 다 집어삼킨다거나 이런 어떤 피해를 가져오고 산에서는 가장 강력한 인화성 물질이 솔잎과 송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온다! 강한 바람,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 건조한 날씨, 불이 잘 번지는 특징을 가진 숲. 그러나 피해를 키운 건 이런 외부 요인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한 영덕으로 불이 번진 때는 25일 오후. 하루 전부터 불이 동해안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초속 5m 이상이 동반되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은 마지못해 왔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적극적으로 아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청송 그리고 영덕, 울진 사이 그까지도 확산될 우려가 높다. 그런데 산불이 넘어온 시각은 오후 5시 54분경이었는데 대피를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는 6시 21분에 발송됐습니다. 가까운 인접 시구는 비상태세 그리고 이미 화요일 오전에도 건조특보에 강풍 경보가 있었는데 왜 좀 더 신속하게 연기가 날라오고 불티가 있었을 때 바로 대피 명령과 선제적인 조치를 못했는가. 이것은 지난 2005년 산림청이 도입한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 GPS로 산불 발생 지점을 확인하고 바람 방향과 속도, 습도 같은 기상 정보를 대입하면 산불의 확산 경로와 범위를 예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영남 산불이 과거의 데이터를 뛰어넘는 대형 산불이었던 데다 강풍으로 불길의 최전선을 촬영하는 헬기가 제때 뜨지 못했고 통신 중계기마저 불에 타며 촬영 영상 전송도 원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사태는 산림청이 상당 부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냐? 산림청이 그동안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라는 걸 가동했거든요. 그러면 그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이 가동한 이유가 뭘까요? 선제적 대응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발령을 하나도 못했어요. 산불에 대응하는 인력과 장비도 노후화돼 있었습니다. 그쪽에 가보니까 영덕 2376 산불 신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영덕 산불 예방 진화대. 다행히 5인 신고로 파면됐습니다. 헬기로 물 작업 다 하고 남은 그루터기에 남는 걸 신고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다행이네요. 전부 마음으로 다행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운영하는 산불 예방 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현장에 투입되는 초기 대응을 결정짓는 인력입니다. 그런데 대원들 차림이 이상합니다. 손에는 방염장갑이 아닌 빨간 목장갑을 꼈습니다. 이게 장갑이에요, 선생님? 네,
산불 지날 때 앞전에 겨울에 주던 거는 하다가 하면 다 떨어졌고 초창기에는 조금은 이제 이거보다 이제 단가도 있고 안에 뭐 털도 있고 내가 했는데 그거 여러 번 쓰고 손 땡기고 그랬으면 금방 떨어져. 산불 관리 통합 규정에는 진화대원에게 방화용 안전 장갑과 안전화, 방화복, 방염 텐트 등을 최대한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지급된 장비는 갈퀴와 등짐 펌프, 방화복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전국 9,600명 산불 예방 진화대원들의 평균 연령은 62세, 40대 이하는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젊은 분들은 왜 욕을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미래가 없잖아요. 30대가 여기 돌아갔고 앞으로 30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미래가 없잖아. 처우도 없고 복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남들 다 보는 영화 한 편 제대로 밤에 못 보러 간다니까. 왜? 여기 들어오면은 7개월간 24시간 대기인데 24시간 동안 이 전화기 목숨 걸어야 돼요. 누가 알아주나 이거죠. 자 그냥. 임금은 최저시급 수준인데다 산불이 잦은 11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7개월 동안만 일하는 기간제입니다. 정식 직원은 아니라도 그 밑에 단계 무기직 정도는 만들어줘야 일하는데 그래도 자부심 있고 희망이 생기지.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야. 안정감도 그렇지. 그래야 젊은 사람들도 그거 보고 직업을 보고 또 젊은 사람도 또 오고 가지. 그게 지금 최고 우선이라. 산불 진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6일 의성군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실제 저기서 날아오는 건 못 봤고 이 소리가 이상하게 소리 나면서 고개를 딱 제쳤을 때 벌써 이제 사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 상태를 본 거죠. 강원도 소속인 박현우 기장은 의성 산불이 심각하다는 소식에 지원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73살 베테랑 기장이 이 사고로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산불을 끄느라 식사를 못해서 늦게 식당 가서 지금 식사하는 중이다. 우리 남편 너무 수고가 많은데 어떡해. 그랬더니 아니야. 예, 저 걱정할까 봐요. 예, 아니야. 그래 여보. 당신 식사했지? 어서 쉬어. 이러면서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하고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어요. 네, 그게 마지막 통화가. 국토부의 노후 항공기 특별관리 기준은 20년. 박 기장이 몰던 헬기는 1995년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한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현재 지자체 산불 헬기의 평균 기령은 37년에 달합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50대 중에서도 33대는 기령이 20년을 초과했고 30년 이상 된 헬기도 12대에 달합니다. 그 예산 비용이 현재의 손실보다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현재 이 산불에서는 복구 엄청날 것 같습니다. 복구 비용이. 조금만 해도 하면 이 복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